네, 안녕하세요.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급하게 한 라방이고요. 예고 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쌈님 감사합니다. 쌤, 저 오늘도 경차 한 대값 벌었어요. 제 정규 수강생 분이신데 기쁜 소식이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고맙다는 게 이거 슈퍼챗 쏴주셔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는 의미예요. 네. 자,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일단 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무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은 법인 급매물 쏟아진다. 어디에 쏟아질 거냐? 그 내용이고요. 현금 부자 줍줍 예고된다. 그래서 이제 왜 했잖아요. 오늘은 3개의 기사를 볼 거예요. 근데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냐면 포실거주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라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조금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라방이라던가 녹화 영상 할 때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했었는데 오늘 제가 자료 만들 시간이 도저히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 좀 피해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자료 없이 합니다. 중간에 타이핑 소리 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대신 제가 그 유료 특강에서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 1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법인 급매물 쏟아진다는데 어디냐? 현금 부자 줍줍 예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번에 6.17 대책 나오면서 법인에 대한 투자가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물론 틈새는 있긴 있는데 매우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그나마 좀 가능하신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법인 투자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거예요. 언제 나오냐면은 나오는 시기가 법인 매물 나오는 시기가 자,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5월 이전 6월 이전이죠. 정확하게는 요게 2번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요거 좀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대출이 잘 안되죠. 그래서 대출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 부자가 줍줍하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요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보면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조만간 법인 소유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거란 전망들이 나온다. 우리 첫 번째 보도자료 이거 나왔을 때 바로 그날 했었던 전망 했었었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법인 거래를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한 투기주범으로 보고 대출과 세금을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했다. 이거 잘 아시죠? 못 보신 분들은 그 전에 영상을 좀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근래 주택시장에서는 개인 거래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법인을 통한 거래가 성행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유리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년부터 법인 거래에 대한 종부세를 높여서 보유 부담을 크게 늘리고 매각 시에는 법인세율을 중과하기로 했는데 자, 보충 설명을 제가 조금 들어볼게요. 제가 요 영상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 있죠, 요거 왜 이렇게 나오지? 지금 요거 있죠. 10억 집 보유법인 종부세 4천만원 당신의 선택은 이 경우에 종부세가 곧바로 안 내던 사람이 4천만원으로 뛰는 건 아니에요.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세무사님들도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세부담 상한이 내가 냈었던 작년 금액을 곱하기 3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아는 세무사님 하고 좀 이야기 좀 해보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 좀 찾아보고 하니까 이 세부담 상한이
곧바로 내년에 4천만 원 안 되는데 1, 2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게 잠깐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출 자체도 금지가 됐고, 그래서 올해 안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올해 12월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내년에 이제 내야 되는 추가 법인세 20%, 10%가 아니라 20%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연말까지 팔아야 되고, 법인 종부세를 피하실 분들은 내년 6월인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 다 밑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다 이미 봤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없겠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법인에 대한 전례 없는 강한 규제가 나오자 연말까지 규제를 피해서 급매물이 대거 시장에 풀릴 거란 예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동안 법인을 내세워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인을 타겟으로 하는 규제로 세금이 들면서 거래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그렇죠, 거래가 많았던 곳. 자, 여기 이제 꿀팁 나옵니다. 거래가 많았던 곳 중심으로 매물 쏟아질 가능성.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많았던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 봅시다. 한국감정원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이 사들인 법인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총 5,960건, 그리고 인천 2,049, 부산 838인데 경기도 이제 좀 아쉽죠. 이게 경기도 너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나오네요. 화성시가 1,007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 988, 용인 683, 인천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순역구, 부산에서는 진구, 해운대구. 그래서 수요자 선호가 높은 서울에서는 올해 규제 풍선 효과로 인기를 끈 강북구가 가장 많았고, 강남 46, 탐난다. 그죠? 강동 39, 어우 탐나. 노원, 관악, 강서, 영등포, 서초, 송파. 어우 괜찮은데, 근데 이제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드래그해서 붙여드립니다. 자,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요거 괜찮죠? 자, 다만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 만큼 괜찮은 금매가 나오더라도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접근에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제목이 요거이지 않습니까? 현금 부자 줍줍 예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기사고요. 첫 번째 기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많았던 곳, 화성, 수원, 용인, 이 중에 좀 괜찮은 거 위주로 사시면 되는데, 법인이 아주 좋은 지역을 살 수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주 일부 법인 투자자 중에서도 일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차피 1군이 아니라 1.5군이나 2군 바라보고 있다, 내 실거주로 좀 싸게 사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지. 두 번째 기사. 자, 두 번째 기사 봅시다. 자, 두 번째 기사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기사. 아파트 부자들 6.17 대책에 법인 투자 종말. 여기는 종말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수도권 대장주만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법인 이거는 이제 법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이제 쓴 기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법인 투자를 갖고 있었을 때 보유세가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공시 가격이 10억만 돼도요, 한 2, 3년 지나면은 종부세를 4천만 원 내야 돼. 매년 이게 못 낸단 말이에요. 당장 내년은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뭐 700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줄어요. 그런데 급격히 막 확 뛰진 않죠. 그런데 그게 어차피 2년차, 3년차 되면 정말 말 그대로 4% 곱해가지고 4천만 원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법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하면 결국에는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어떤 걸 팔 거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똘똘한 놈 남기고 똘똘하지 못한 덜 똘똘한 놈 먼저 팔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확대로
똘똘한 한 채의 상승장 예상이 똘똘한 상승장 예상되는, 왜 예상을 두 개나 적었을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자, 이런 거 좀, 자, 그래서 다시 읽을게요. 다주택자 규제 확대로 똘똘한 한 채의 상승장이 예상되는 풍선 효과. 그리고 비계주 지역, 재개발구역 투자 재건축은 사망 선고. 매물 던지기 속출 가능성. 근데 언제 던진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올해 연말에 가까이 와서, 그리고 내년 6월 이전.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 12월에 내가 물건을 팔려면은 적어도 2, 3개월 전에는 먼저 던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법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올해 9월, 10월 딱 언제 낼까? 추석 지나고 낼 거예요. 추석 지나고. 추석 지나고 낸다니까요. 자, 그래서 2020년 추석 딱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10월 1일 음력 8월 15일 딱 10월 초에 있습니다. 요 추석 지나고 요때부터 나온다. 요때부터 나온다. 그러면 요때 잘 보시고 잘하면 줍줍 할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돈이. 아까 우리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내용하고 이제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좀 겹치는데, 이렇게 같은 날 나왔던 기사를 보고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의 결론을 이루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보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면 규제 지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장주 쏠림 현상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거다. 그리고 대출 규제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갭 투자는 오히려 더 용이해진다고 봤다. 저도 약간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장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제가 강의했었을 때 그 포지션별로 어떻게 하라고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공유 드렸었고, 예상되는 풍선 효과는 김포 등 비규제 지역과 재개발 투자가 꼽혔다. 김포 파주 그래가지고 6.17 대책 나오고 이틀인가 지나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었죠. 네. 자, 아파트 부자들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응. 법인 투자 망한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정리하겠다. 똘똘한 채 빼고는 처분하겠다. 대장주 더 오른다. 전세가격 높아지는 갭 투자 타이밍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잠시라고 몇 군데 일대는 토지거래 허가 묶였죠. 자, 근데 그것도 제가 하나 힌트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 번째 기사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재건축 매물 던지겠다. 집값 하락 불가피한다. 재개발은 엄청난 호재다. 최근 거래만 10건이다. 자, 어쨌든 방법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 투자 정말 올해 연말까지 처분하겠다.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개인 사업자 B씨. 자, 세무사와 3시간가량 상담한 결과 5년 이상 중장기 보유세, 지불해야 할 보유세에다 8대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힘들어요. 요거의 핵심 포인트를 좀 잡아 놓을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법인 보유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별 대장주 몸값은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게 더 양극화를 넘어서서 초양극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대장주는 절대 안 판다. 맞아요. 대장주는 절대 안 팔고, 저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다른 투자하신 분하고 좀 이야기했는데 어떤 걸로 의견이 좀 일치가 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괜찮은 놈이 있고 좀 덜 괜찮은 놈이 있고 살짝 아쉬운 좀 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미운 오리 새끼, 이 녀석들이 갑자기 대책 나오고 나니까 조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집을 더 못 사는 시대가 오거든요.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하나를 팔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팔아야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똘똘한 한시 대장주 위주로 상승장이 예상된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에요. 나머지는 앞에 내용하고 좀 겹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아파트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나누고, 수도권 대장주 두 곳은 딱 좋은 지역 있잖아요, 그죠?
자녀한테 증여한 상태다. 벌써 징역까지 다 했네. 뭐 보유세 피하려고. 그리고 나머지 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겠다.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현금 부자 줍줍하려고. 아까 봤죠? 첫 번째 여기 요거 때문에. 이게 기사가 다 연계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라방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나머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결론은 글자는 길게 쓰이는데 결론은 뭐냐면 풍선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김포 등 집값 과열과 같은 풍선 효과가 예상되는 곳은 예외 없이 규제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김포에 만약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저 물건이 저는 실거주가 아닌 용도라면은 이번 기회에 물론 이제 물건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매수자 있을 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 했으니까. 그런데 뭐 정말 좋은 거고 실거주라면 마음고생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마음고생 했으니까 라는 그 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제 알아서 잘 들으시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땜질식 대처가 아니냐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소득세의 특징입니다. 소득세의 특징이 이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기사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포실거주잖아요. 포실거주자. 그래서 실거주자 헌정 방송, 실거주자를 위한 헌정 방송.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봤더니 법인 급매물이 쏟아질 것 같다. 그런데 현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두 번째, 수도권 대장주 남기고 털 것 같다. 근데 난 수도권 대장주를 원하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난 대장주 말고 그 옆에 1.5군 해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대책 후 전세값 1억에서 3억 널뛰기, 집주인들 집 비워달라의 날벼락. 어디 이야기냐면 잠실 이야기예요. 잠실. 여기 제목에는 원래 트리지움이라고 딱 그 단지 이름이 들어가는데 링크를 하니까 또 여기에는 그 지역이 빠지네. 자, 보세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49는 지난 5월 6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대책 발표 날인 17일에는 약 2억이 오른 8억 2천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다. 와, 1억 9천이 오른 거죠. 엄청나죠. 전세로 있으신 분들은 너무 정말 눈앞이 끔찍할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2년이 지나서 1억 9천을 올려면 어떻게 해요? 저거를 못해요. 마포구 공덕자이도 5억 9,800에서 6억 5천으로 1억가량 올랐다. 그리고 여기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 2년 의무 거주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거 재건축 신청, 분양 신청 그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양도세, 절세에 있어서 또 2년 거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이 너무 허옇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벌써 30분이 지났나? 이거 얘들이 좀 이거 시간을 안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대요. 어쨌든 이 세 번째 기사의 핵심은 뭐예요? 전세가가 이제 너무 많이 뛴다는 거죠. 그럼 전세가가 많이 뛰니까 이 전세가가 뛰어서 그에 따른 갭을 이용해서 집을 아예 또 사버리는 사람이 나오죠. 아까 우리 두 번째 기사에 봤잖아요. 갭은 그냥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이거 사버리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대장주가 아닌 곳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갭 투자 타이밍을 보는 중이다. 무섭죠? 자, 그러면 이제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자, 어쨌든 6.17 대책이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대책발 전세난이 나타날 조짐을 보고 있다. 여기 나오네. 트리지움 전용 84의 경우 전세값이 최근 1억 이상 훌쩍 뛰었다. 9억에 이르던 게 최대 12억까지 치솟았다. 실제
트리지움, 그리고 그 앞에 리센츠, 옆에 엘스, 다 5,000세대가 넘는 엄청 대단지인데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잘 알아요. 어쨌든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거기를 좀 보고 있으니까. 자, 이번 대책이 전세 폭탄을 건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갈수록 자치 감추는 전세 매물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 그래요. 이 전세난이 6월 말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후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사의 핵심은 아시겠죠? 6.17 대책으로 직격탄 맞은 전세 시장.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요거 이제 다 이게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우리 다 예전에도 분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세 번째 기사를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실거주잖아요. 실거주자면 첫 번째, 오히려 이 갭이 붙은 걸 가지고 차라리 내가 목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전세를 깔지 마시고 요걸 그냥 사버려요.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기사를 안 가져왔는데, 여기 잠실 같은 경우에는 뭐죠? 토지거래 허가 붙었잖아요. 가지고 해당 집에 이제 실거주하는 사람만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차라리 토지거래로 이번에 묶인 지역 있죠? 거기에 내가 그냥 임차로 들어가 버려요. 임차로 들어가서 타이밍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절세 특강을 이제 6.17 대책 반영해가지고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좀 이렇게 온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건데, 잠깐 홍보를 했습니다. 미안하고요. 3시간 강의인데 자료가 116페이지나 되죠.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은 좀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자 포지션에 따른 대응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내가 다주택자라면은요, 중요한 게 출구 전략이 있어야 돼요. 출구 전략. 그리고 대체 투자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비선호 물건부터 매도해서 양극화 심해질 거라고 제가 써놨죠. 기사 나오기 전부터 계속 이제 요 자료를 만들어 놓고, 요 자료는 아마 그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 온라인 저자 특강 올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고, 일부 현금 부자, 무혈 입성 혹은 줍줍 가능. 이거 자료가 유출됐나? 줍줍이라는 표현을 아까 기사에서 썼는데, 그죠? 그래서 양극화 될 거다.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전세 비선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 충당할 거다. 그래서 전세가 더 올라갈 거다. 아까 기사 봤죠? 그러니까 이제 짝짝짝 지금 짝짝짝 맞는 거 지금 이해되죠? 돗자리를 깔아야 되나? 자, 1주택자. 그럼 다주택자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 어떻게 할까? 자, 1주택자는 대부분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경기도 다 묶여버렸잖아요. 경기도, 김포하고 파주 몇 개 빼고. 자,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때 어떻게 되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댓글을 죄송한데 안 봐야 되는데, 죄송해요. 미아리 스매끼를 보면 웃겨가지고. 애뜨랑지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사를 갈 때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물건을 빨리 팔아야 돼서 좀 되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아타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이대로 있거나 원하는 거 가지 못함에 따른 실망. 그럼 이 사람들이 1주택자들의 매물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여기 있는 무주택자들은 여기 1주택자들이 던지는 물건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 무주택자들은 누굴 노려야 되냐? 여기 있는 녀석들을 받아야 돼. 여기 있는 녀석들. 근데 아까 우리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거 어디 던진다 그랬죠? 대부분 비선호 물건부터 던진다는 거예요. 이 비선호 물건에서 2군 이하, 2.5군, 3군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1.5군 아니면 2군에 내가 입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그래도 좀 겁나기 때문에 관망하는 걸 선호하실 거예요. 일단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인기 지역엔 점점 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일부 매물 나와도 대출에서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청약?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가점도 낮고 대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무주택자가 그때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차라리 내가 고액 전세로 밑에 깔지 말고 차라리 임차로 들어가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그냥 새끼고 사버리는 방법이 좋을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어디로 임차 가는 게 나을까?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 묶인 잠실 이런데 그냥 딱 들어가 버린 것도 나쁘지 않죠. 참고로 저는요, 제가 강의한 거는요, 거의 99%는 제가 한 것만 강의합니다. 방금 그 말을 잘 기억하신 분은 제가 최근에 뭘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 대출이 막히자고 꼬마빌딩 반사이익 6월 22일 기사죠. 벌써 이런 기사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실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 벌써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기재부 장관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후 4시 34분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23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잠실, 삼성, 갭투자, 원천 봉쇄. 자, 이 6월 22일 날 나온 기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이라면 직접 거주하는 등 실제 사용할 목적만 매수할 수 있다. 누가 이곳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임차인. 됐죠? 자, 여기까지 청기누설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앞에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거 좀 빼고 나면 한 30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야, 투스타 팡님, 누가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눈치챘죠?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제가 좀 준비를 더 해서 장표도 좀 만들고 했는데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기사만 그냥 쭈르륵 하고 대신에 이제 좀 여러분들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유료 강의하는 거에서 일부만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부산, 대전은 지금 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할까 싶고요. 서울에서 하는 거는 오프라인은 다 마감됐고 온라인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은 지금 사실 못하죠. 그 서울에서 하는 오프라인은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20명만 해요. 20명만. 우리끼리 오순도순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좀 여러 가지 구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하되 오프라인처럼 좀 정말 이렇게 소수만 이렇게 좀 해서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끼리 좀 프라이빗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도 없이 라이브 시작해서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엄청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7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포지션이 뭐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전략 잘 세우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한번 기대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희 담당 PD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서 내일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 방송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라이브 참석하신 분 계시니까
우리 잠깐 질문 조금만 받다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